고요한 시골 마을의 외곽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주민들은 그 집을 원혼의 집이라 부르며 가까이 가기를 꺼려했다. 수십 년 전 그곳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해진다. 가족이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고 그 이후로 그 집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가을의 어느 날 도심에서 살던 대학생 정우는 도심을 떠나 이곳 시골 마을로 여행을 오게 되었다. 여유롭고 고요한 마을 풍경을 즐기던 정우에게는 그 집에 대한 이야기가 호기심을 자극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정우는 마을을 떠나기 전에 그 집을 직접 탐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정우는 폐가에 도착했다. 낡아빠진 담쟁이로 뒤덮인 외벽과 사가버린 나무문이 그를 맞이했다. 집 앞에서 잠깐 망설였지만 호기심은 두려움을 잠재웠고 그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집 안은 놀랄 만큼 정적이었다. 바닥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듯한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다. 정우는 플래시를 꺼내 들고 집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다. 거실, 부엌, 그리고 몇 개의 침실을 지나치면서도 아무런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계단 끝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중 몇몇은 흐릿하고 알아볼 수 없었지만 가족의 모습인 듯 했다. 정우는 손전등 불빛을 들어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스르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우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끼며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순간 사진 속 가족의 얼굴 중 하나가 슬며시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그저 착시 현상이라며 자신을 안심시키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위층 복도를 지나 마지막 방에 도착했을 때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는 오래된 책들이 가득한 책장이 있었고 중앙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다. 호기심 많은 정우는 책상 위에 놓인 헌 책 한 권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창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바람에 휩쓸린 책 페이지가 저절로 넘겨지더니 어느 순간 멈췄다. 그 페이지에는 손으로 쓴 듯한 일기가 있었다. 읽어보니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가족의 가장이 무언가에 홀린 듯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끔찍한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의 몸은 한순간에 식은 땀으로 젖어들었다. 정우는 그제서야 그 집을 나가기로 결심하고 책을 내려놓았다. 문 밖으로 나서려는 순간 뭔가가 그의 발목을 잡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움찔하며 고개를 숙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이다. 재빠르게 집을 빠져나와 정우는 달빛이 비추고 있는 마을 길을 따라 마을로 내달렸다. 그의 여행은 그렇게 방울소리와 함께 끝이 났다. 그날 밤 이후로도 그의 꿈속에는 종종 폐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방에서 들렸던 스르륵거리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원혼의 집이라 부르며 피하고 있었다. 정우는 자신이 그 집에서 듣고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그것을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을 뿐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된 시골 마을, 경치 좋은 산골짜기에 위치한 작은 시골 학교가 있었다. 이 학교는 20년 전에 폐교가 되었지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다양한 소문들이 떠돌고 있었다. 폐교가 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일어났던 여러 기이한 사건들 때문이라는 말이 돌고 있었다. 이 학교의 가장 중심에 있는 주요 건물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름 돋는 학교라고 불렸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장소는 학교의 강당이었다. 강당은 교실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고 이미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낡고 붕괴 직전인 상태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아이들은 그곳에서 밤새도록 모험하곤 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한 미영이는 강당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관심이 생겼다. 친구들은 밤에 강당에 가보기로 작정했다. 마을 사람들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저녁이 되자 손전등을 챙기고 폐교를 향해 나섰다. 폐교에 도착한 아이들은 강당으로 들어가기 위해 두꺼운 녹슨 문을 밀어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그들을 스쳐 지나갔고 아이들은 순간 서늘한 기온을 느꼈다. 강당 내부는 상당히 넓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먼지 쌓인 기물이 가득했다. 강당 무대에는 낡은 피아노 한 대가 홀로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아이들은 무대 위로 올라가 피아노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피아노
학교의 건반은 먼지가 쌓여 잘 보이지 않았고 그중 몇몇 건반들은 이미 부서져 있었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미영이는 믿을 수 없는 생각이 들었다. 저 피아노를 한번 쳐보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그녀는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한 손으로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다. 건반을 누르자 아주 약한 소리로 피아노가 울렸다. 벽에 붙어있던 오래된 거울에 비친 아이들의 모습이 순간 흐릿해졌다가 다시 또렷해지는 듯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아이들이 부르는 희미한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그들은 모두 멈춰서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찾기 시작했다. 소리는 무대 뒤편에서 점점 더 크게 들렸다. 아이들은 재빨리 무대 뒤로 돌아가 낡은 커튼을 젖히고 그곳에서 오래된 녹슨 문을 발견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좁고 어두운 복도가 나타났다. 복도는 학교의 다른 쪽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긴장된 마음으로 복도를 따라가던 아이들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발견했다. 각각의 사진들은 한때 이 학교에 다녔던 학생들의 얼굴을 담고 있는데 그 눈동자가 매우 생생하게 살아있는 듯했다. 특히 미영이는 한 사진 속에 비친 아이의 얼굴이 자신의 얼굴과 놀랄 만큼 닮았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문득 미영이는 자신의 뒷덜미에 누군가의 차가운 손길을 느꼈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친구들 역시 갑작스러운 공포를 느낀 듯 모두 표정이 굳어져 있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복도를 따라 빠르게 달렸다. 그러나 복도의 끝은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는 미로처럼 보였다. 한참을 달린 끝에 마침내 출구를 찾아 밖으로 나왔지만 출구는 그들이 처음 들어갔던 학교의 정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온 곳은 학교의 폐쇄된 운동장 한편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다.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그제서야 안도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던 피아노 소리가 다시금 그들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들은 이내 다시금 서로를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 장소를 벗어나 마을로 돌아갔다. 그 이후로 미영이와 그녀의 친구들은 다시는 그 학교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학교의 강당에서 희미한 피아노 소리와 한때 그곳에서 뛰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곳의 강당에는 누구도 모르는 새로운 사진이 걸려 있었다고 한다. 바로 미영이의 사진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늦은 밤 아파트 단지에서 벗어나 산책을 하고 있던 지호는 바람의 세찬 소리에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보름달이 떠있는 맑은 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주위는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군데군데 등불이 꺼진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산책을 하기에 적당한 듯 했지만 지호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지호가 걸어가던 길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로 이어지는 작은 오솔길이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자주 봤지만 오늘따라 사람의 기척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지호는 조금 불안해졌지만 호기심에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나왔다. 오래된 벽돌과 창문은 세월의 흔적을 깊게 품고 있었고 수도와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듯했다. 아파트의 정문 앞에는 개보수 예정이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정문은 열려 있었고 지호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건물 안으로 발을 들였다. 안은 어둡고 고요했다. 지호는 스마트폰에 손전등을 켜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닥에는 먼지가 가득했고 벽에는 벗겨진 페인트 조각이 매달려 있었다. 복도는 무척 길고 복잡하게 이어져 있었다. 지호는 1층을 둘러보다 계단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계단을 올라가던 중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발밑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소음은 의문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계단을 올라갔다. 2층에 도착했을 때 지호는 끝없는 복도 앞에 서게 되었다. 그는 어느 문 하나가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열어보니 오래된 가구와 물건들이 뒤엉켜 있는 방이 나타났다. 방 안에는 바닥에 쭈그러져 앉아있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그녀는 흰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지호는 놀라며 말을 걸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내 인형이 없어졌어. 아이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호는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인형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아이를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방에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방 구석에 작은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미로처럼 이어진 작은 복도였다. 지호는 그쪽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꼈다. 용기를 내어 작은 복도로 발을 내디딘 순간 그는 애매하게 얽힌 복도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말았다. 복도를 따라가다가 나타난 문을 열 때마다 그는 새로운 방과 또 다른 복도가 연달아 나타나는 기이한 경험을 계속해야 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미로 같았다. 계속 방황하던 지호는 결국 또 다른 방에 도착했다. 그 방의 한가운데에는 아이의 인형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 인형은 마치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인형을 집어들자마자 갑자기 등 뒤에서 문이 쿵 닫히는 소리가 홍했다. 순간 지호는 서늘한 한기를 느꼈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돌아보니 어딘가 이상하게 변형된 복도가 지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벽에는 핏빛으로 얼룩진 손바닥 자국들이 이어져 있었다. 두려움이 밀려와 도망치려 했지만 복도는 비현실적으로 늘어나며 지호를 붙잡았다. 지호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간신히 빠져나오려고 온 힘을 다해 도망쳤다. 몰아치는 공포 속에서 마침내 처음 왔던 방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방에는 아까 그 아이도 인형도 없었다. 혼란스러움에 놀라 문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복도 끝에서 침입자 같은 형체가 서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지호는 무작정 반대 방향으로 뛰어 아파트 밖으로 몸을 날렸다. 아파트를 빠져나온 지호는 숨을 몰아쉬며 아파트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파트 단지가 없었고 그저 오래된 허물어진 빈터만이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황망하게 서서 자신이 겪은 일들이 환각인지 현실인지 혼란에 빠져들었다. 결국 지호는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 일이 꿈같이 느껴졌지만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아이의 인형이 쥐어져 있었다. 인형은 미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호의 주변에서는 이상한 일이 끊이지 않았는데 마치 그 아파트의 영혼들이 그를 놓아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호는 그날의 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았고 그 이야기는 흡사 아파트의 저주로 인해 사라진 아이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과 함께 인터넷에 퍼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아파트는 언제부턴가 다시 공사하게 계획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공사가 시작된 적은 없었다고 한다.